KKMD 525와 미 군사 전문지가 뽑은 2022년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탑10. 당신이 예상하는 K2 흑표의 순위는? 2022년 12월 16일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 워리어 메이븐은 세계 최강의 구축함 탑10과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탑10을 소개하는 두 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구축함 탑10을 소개하는 기사는 이미 번역해봤고 이제는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탑10을 소개하는 기사를 번역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워리어 메이븐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세계 최강의 전투함이라고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어느 정도 선전했을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번역하면서 다소 의외였던 부분은 아직 제대로 양산되고 있지 않고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독일 라인메탈의 신형 주력 전차 KF-51 판터 및 러시아 T-14 아르마타를 순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탑10 구축함을 선정할 때는 일본 마야급이나 대한민국의 정조 대항함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기사를 읽으시면 좀 더 입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12월 1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리어 메이븐이 게재한 기사 The Top 10 Tanks in the World,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탑10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전차 탑10 목록에 기재된 주력 전차를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독일 KF-51 판터, 미국 에이브럼스 M1A2,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대한민국의 K2 흑표, 중국의 T-99, 독일의 레오파드2, 프랑스의 르클레르 엑셀, 영국의 챌린저2, 이스라엘의 메르카바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90식이다. 각 전차들은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힘을 겨루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만으로는 더 이상 어떤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들은 인공지능 AI 수준과 원격 운용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 독일 KF-51 판터, 미국 에이브럼스 M1A2 SEP V3 및 러시아 T-14 아르마타. 자동화와 첨단 센서 데이터 시스템은 인공지능 통합의 발판을 마련한다. KF-51 판터, 에이브럼스 M1A2 SEP V3, T-14 아르마타는 모두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T-14는 무인 포탑을 탑재하고 있으며 KF-51은 최신 탐지 및 정밀 타격을 위한 링크 기술을 갖추고 있다. M1A2 SEP V3는 주포를 발사하기 전에 미리 최신 첨단 다목적 포탄 카트리지를 다양한 모드로 사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포탄 데이터 링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단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러한 시스템들에 통합되게 되면 수백만에 달하는 데이터에 접속해 목표물, 센서 데이터, 환경 조건 및 임무 기준 등을 동시에 평가하여 적절한 포탄 종류 및 사격 사양을 전차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 역량과 더불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원격 운용 능력은 일반적인 전차와 최첨단 전차들을 구분해주는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최고급 전차들 간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전략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KF-51 판터의 드론 통합 기술은 히어로 120 배회형 자폭 드론을 포함한 다수의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며 드론 윙맨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부터 전차 설계 컨셉에 통합되어 있다. 그 결과 이 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전차는 바로 독일의 KF-51 판터인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응 및 개량시킨 파생형의 일종인 M1A2 SEP V3 역시 조만간 드론 운용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워리어 메이븐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미 육군은 포탑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훈련과 더불어 전차 안에 탑승해 있는 승무원에 의해 조종되는 소형 무인 장갑차를 사용하는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이 소형 무인 장갑차는 정찰 또는 최초 교전용 차량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T-14 아르마타는 무인 차량으로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반적으로 T-14 아르마타의 설계 개념은 상호 연결보다는 독립적이고 독자적 행동이 가능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플랫폼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데는 보안상의 위험이 따르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KF-51 판터 및 M1A2 SEP V3의 접근 방식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포트녹스에 있는 기갑학교 보충대에서 강사를 역임했던 제이슨 오코넬 예비역 하사는 워리어 메이븐과의 인터뷰에서 T-14 아르마타처럼 독자적 네트워크로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이점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KF-51이나 M1A2 SEP V3 같은 공통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비교한다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효용성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KF-51과 M1A2 SEP V3는 플랫폼 안의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센서와도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열상 관측 장비와 전방 감시 적외선 암시 장치 플러 그리고 360도 센서 기술 외에도 KF-51은 주야간 모두 사용 가능한 SEOSS 조준경 기술을, M1A2 SEP V3는 블루 포스 트래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은 통합 네트워크의 일부로 개발되거나 현대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구글링을 통해 블루포스 트래킹 기술에 대해 찾아보면 아군 병사와 지휘관에게 아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PS 지원 기능을 뜻하는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군 내에서 파란색 블루포스는 일반적으로 아군을 뜻하고 그들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블루포스 트래킹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는 KF-51이 운용하게 될 무인 드론이 촬영한 적군의 열 영상부터 360도 파노라마 센서, 전방 감시 적외선 암시 장비 플러 센서, 위성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휘소로부터 획득한 정보까지 전차에 장착된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전차 운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로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전장은 전장 안에 있는 모든 병력과 플랫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이슨 오코넬 예비역 하사는 말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군 병력 및 플랫폼을 하나의 공통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력 승수입니다. 지상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전차 승무원들과 인공지능 시스템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는 아군 공격기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 3대 주력 전차인 KF-51, M1A2 SEP V3, 그리고 T-14 아르마타가 인공지능 및 원격 작동 기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10대 주력 전차 모두는 기동성과 방호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생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일반 전차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대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 르클레르 엑셀, 독일 레오파드 2, 러시아 T-90, 일본 90식, 대한민국 K2 흑표, M1A2 SEP V3는 모두 시속 65에서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T-14 아르마타와 다섯 번째로 우수한 전차로 선정된 T-99는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현대로템 K2 흑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순위 네 번째로 마크된 K2 흑표는 우수한 앞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와 수륙 양용 기술이 특히 두드러진다. 에이브람스 M1A2 SEP V3보다 약 20톤 정도 가벼운 55톤의 전투 중량에 불과한 K2 흑표의 설계는 각각의 보기륜을 전자적으로 제어하여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K2 흑표는 어떤 방향으로든 앉고 일어설 수 있으며
차체를 기울이거나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능력은 대전차 참호 같은 장애물이나 거친 지형을 돌파하고 화력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도중에 전차의 자세를 변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K2 흑표는 자신의 키보다 2배 높은 최대 4.1m 깊이의 강을 건널 수도 있다. K2 흑표에 적용된 새로운 장갑 기술은 포탑을 완전히 밀봉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최대 500갤런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조가 차체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덕분에 물속을 이동하더라도 부력에 의해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진보된 장갑 및 기만 기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들은 최첨단 장갑과 기만 수단으로 구성되는 비능동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활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세계 최강의 전차 탑10 순위 안에 들어간 전차들은 모두 일종의 폭발 반응 장갑 ERA를 사용한다. KF-51은 로지 연막 차폐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반면 T-14와 M1A2 SEP V3 그리고 챌린저2 전차는 모두 연막탄을 사용한다. T-99는 접근에 들어오는 대전차 미사일에 탑재된 레이저와 적외선 유도 장치를 기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이저 방어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한편 르클레르 XL 전차는 추가적인 적외선 기만 수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선 신호를 교란시킬 수 있는 NT-IED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 메르카바 5. 9위로 마크된 메르카바 5는 탑승 승무원들의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메르카바는 앞서 설명한 비능동 보호 테크놀로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포탑에 부착된 체인 커튼이라는 독특한 설계가 포탑에 적용되었다. 금속 체인에 쇠공을 달아놓은 체인 커튼은 적의 수류탄이 포탑에 닿기 전에 폭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메르카바는 또한 비능동 장갑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동 포탑과 전차장용 해치 하나만 지원한다. 메르카바 전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아마도 후방 탈출 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덕분에 승무원들은 들키지 않고 외부로 대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외부 인력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도 있게 되었다. 기사 해당 부분을 번역하며 메르카바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등장한 메르카바는 마크4로 메르카바 마크5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KF-51 판터나 T-14 아르마타의 경우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해 메르카바 마크5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메르카바에 전차장용 해치 하나만 지원한다는 내용도 승무원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여 최근 나온 후기 생산형에는 탄약 수용 해치를 부활시켰다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무원 보호 능력부터 기동성, 화력 그리고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지원 능력까지 포함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면 KF-51, M1A2 SEP V3 그리고 T-14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3대 주력 전차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과 완전 자동화가 기갑 부대들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까? 아니면 이들이 기갑 부대들을 궁극적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이슨 오코넬 예비역 하사는 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방이 모래투성이인 이라크에서 울창한 숲이 우거진 보스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전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운용되는 중무장 기갑부대의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40년부터 기갑사단 부대의 휘장에는 전차의 무한궤도, 주포, 그리고 번개 이 세 종류의 기호가 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호들은 주력 전차가 지니고 있는 기동성과 장갑 보호력, 강력한 화력과 충격 효과를 의미하고 있죠. 현재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동의 몇몇 나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기동성과 장갑 보호력, 강력한 화력과 충격 효과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래의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는 인공지능 및 원격 작동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동력, 생존 능력 및 화력 체계를 추가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022년 12월 16일 미 군사 전문지 워리어 메이븐이 게재한 기사 The Top 10 Tanks in the World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치경제 전문지 다겐스 나링스립은 현지 시간 2023년 2월 9일자 기사로 노르웨이의 국방수장이 원했던 주력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2가 아닌 대한민국의 K2 흑표였다는 헤드라인이 달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유료 기사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K2 흑표가 결코 성능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선택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리어 메이븐도 이번 기사를 통해 K2 흑표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상위권 주력 전차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미 끝난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의 아쉬움은 이제 털어버리고 인공지능, 무인 드론 활용,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해결한 K2 흑표 개량형 혹은 K3 주력 전차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려 합니다. 그때가 온다면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탑 10 순위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